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1억 4,500만 원대에서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 불확실성과 물가 변수로 이달 내 강한 상승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3% 하락한 1억 4,59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0.06% 내린 10만 5,758달러를 기록했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20개 주요 알트코인을 지수화한 코인데스크 20 지수는 전날보다 2.7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 XRP와 솔라나는 각각 3.5%, 1.23%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이더리움은 1.07%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는 1,682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78%는 숏 포지션이었는데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청산 규모는 약 9,43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단기 하락세를 끊고 지지선 재확인에 나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지키며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엑스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트레이더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최근 2주간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지지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10만 6,600달러 부근에서 종가가 마무리되고 이 가격대를 다시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술적 흐름에 대해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고점과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으로 전환됐고, 이는 단기 급등 후 급락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이라도 해석을 불산시킨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0만 7천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이달 안에 큰 폭으로 오르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다가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반적인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는 11일에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부 품목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올해 1.6%, 내년에는 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바로 페레이라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장벽과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무역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하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얼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62점으로 전날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얼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고요. 또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 경향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말 사이의 코인 흐름과 전망을 잠깐 살펴봤고요. 최근에 북한 해킹 사태가 이슈화 됐었었죠. 이번엔 위장 사기가 있었는데요. 관련 북한 정부에 연루된 암호화폐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세탁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774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민사 몰수 조치는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는데요. 외신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은 북한 IT 근로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해서 현지 블록체인 및 기술업체에서 고용되며 발생한 사기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USDC,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받았고요. 이를 정교한 돈 세탁 기법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FBI에서 조사가 했는데 이들의 미국 신원 확인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도용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근무도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내 구직 플랫폼이나 중개인을 통해 노동시장에 침투를 했고요.
이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수익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북한은 수천 명의 숙련된 IT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서 전 세계 기업들을 속이고 프리랜서 IT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서 북한의 사이버 작전과 자금 생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만 로자버스키 FBI 방첩국 부국장은 북한 IT 근로자들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도용된 미국 시민의 신분으로 고용돼 북한 정부의 제재 회피 및 권위주의 체제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대대적인 고용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체인 호핑, 토큰 스왑, NFT 구매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숨긴 뒤 셀 계좌를 거쳐서 북한 고위 관리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보안팀은 북한 해커 한 명이 위장 구직자로 침투하려던 시도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위조된 신원을 사용해서 접근을 시도한 이 사례는 북한 정부의 IT 공작원들이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이 IT 근로자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 라오스에서 칭용 IT 협력회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 국방부 산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바이 DOJ 국가안보부 차관은 북한은 수년간 원격 IT 외주와 암호화폐 생태계를 악용해 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의제를 유지시키려는 재정적 생명을 끊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시작된 북한 수익 생성 억제 계획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한의 사이버 금융 기반을 분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DOJ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기소, 자산 압수,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불법 사용을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통으로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제닌 피로 연방검사는 범죄가 다른 국가에서는 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그럴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진전을 저지하고 대응하며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압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